하나의 중국 공산당은 현재 그들만의 꿈을 위해 너무나 많은 소수민족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은 소수민족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일국 양제, 홍콩입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아래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륙에서는 공산당 체제를, 홍콩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홍콩과 중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편전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청나라 시절 영국이 이 아편전쟁에서 승리하며 난징조약을 강제로 체결시키고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렇게 넘겨받은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살아갔죠. 1949년 10월 일제가 패망한 이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에 패권을 쥐게 되었고, 이후 덩샤오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를 살리고자 중국만의 새로운 시장 경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영국과 홍콩 반환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게 되죠. 영국은 자본주의 홍콩이 사회주의 중국에 속하게 되면 홍콩 내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홍콩은 중국에게 내주되 관리는 영국이 하겠다고 주장했고, 덩샤오핑은 홍콩을 온전히 양도받기 위해 일국 양제를 제시합니다. 결국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였고, 향후 50년 동안 홍콩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면서도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2002년 홍콩의 행정장관인 둔젠화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국가보안법이란 게 무엇이냐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반국가 활동이고 무엇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하에서는 사실상 독재 정부의 입맛대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전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죠. 당연히 이는 홍콩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고, 홍콩에서는 5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반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강경 진압에 나섰으나 시위는 오히려 더욱 확산되어 중국 정부는 결국 국가보안법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1989년에 일어난 천안문 사태에서는 탱크까지 끌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했는데 왜 중국은 13년 만에 시위대에 굴복했을까요? 그건 홍콩의 GDP가 중국 총 GDP의 4분의 1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오늘날의 중국식 시장 경제가 자리 잡기 전이었던 당시에는 홍콩의 GDP가 중국 내에서 갖는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시위가 길어지면 당연히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점차 홍콩을 떠날 것을 우려해 시위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뤄진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데 과감해졌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식 시장 경제와 중국의 어마무시한 인구수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수도 북경을 비롯해 텐진, 상해, 황저우, 광저우, 선전 등은 홍콩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거나 더 부유해졌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유일무이해졌죠. 그러니 중국은 더 이상 홍콩이 없으면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된 이후 홍콩 내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진 않았습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직접 임명하였고 당연히 친중 인사로 꾸려졌죠. 이에 홍콩인들은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 선거를 지속 요구하였고 2004년 급기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위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중국 정부는 결국 2007년부터 홍콩의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겠다고 발표하게 되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홍콩의 행정장관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중국 공산당원으로 이뤄진 후보 추천위원회의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친중 후보자만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누가 당선이 되든 결국에는 친중국 행정장관이 뽑히게 되는 거죠. 직선제이지만 직선제가 아닌 반쪽도 안 되는 직선제인 겁니다.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전역에서 동북공정 혹은 서남, 서북공정과 같은
중국 공산당의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같은 교육은 홍콩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2012년 중국 정부는 홍콩의 새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국민교육을 시행할 것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14살의 청소년과 그를 따르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이 시위는 점차 커져서 결국 2014년 79일 동안 홍콩 주요 도로에서 밤낮으로 이뤄진 우산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홍콩 의존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교육을 끝까지 강행하였고 결국 홍콩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홍콩인을 모두 놀라게 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홍콩 통로안 서점에서 근무하던 서점 대표와 점주 그리고 3명의 종업원이 모두 실종된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6년 실종됐던 인물 중 한 명이 다시금 모습을 나타내고 기자회견을 열게 되죠. 저는 중국 정부로부터 반정부 책들을 산 고객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살방지 시스템에 있던 방에서 고문과 협박을 받고 가족들과 만나지 않고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서점은 반중국 책들을 팔던 서점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자 이들을 납치 감금했던 겁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씨름하던 팬데믹 시기에 중국 정부는 잠잠해진 시위를 틈타 국가보건법을 다시금 추진하였고 결국 만장일치로 제정되게 됩니다. 2047년 7월 1일 밀국 양제 약속의 기한은 끝이 납니다. 중국은 이때까지 홍콩에서 태어난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역사와 애국심을 세뇌시킬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 반역자로서 체포되게 될 겁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